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배신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내가 목숨처럼 아낀 사람이 내 등 뒤에서 칼을 꽂는 겁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70평생 착하게만 살아온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며느리를 딸처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끝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처절하고 동시에 더 따뜻합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며느리가 내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편히 가셔도 돼요. 그 목소리가 너무 차가웠습니다. 마치 죽으라는 말처럼 들렸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 난 깨달았습니다. 내가 30년간 모은 재산 전부를 넘겨준 그 며느리가 지금 내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걸. 하지만 하늘은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 진짜 죄인인지. 내 이름은 박순자입니다. 올해 75, 평생 남의 집 식모살이, 공장 노동, 시장 좌판으로 살아왔습니다. 16에 시집와서 시어머니 구박받으며 살았어요. 남편은 술만 먹으면 손 찍어 맺고 시동생들 뒷바라지에 내 청춘은 다 갔습니다. 그래도 참았어요. 우리 아들만큼은 제대로 키워야 한다는 일념으로. 아들 민수는 제 전부였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김밥 만들어 시장에 팔고 밤에는 공장에서 야간 일했어요. 손가락 굽고 허리 휘어도 괜찮았습니다. 아들이 웃으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으니까요. 민수는 공부를 잘했어요. 장학금 받아 대학 갔고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그때 제 나이 60이었어요. 이제 좀 쉴 수 있겠다 싶었죠. 그런데 민수가 결혼을 한다고 했습니다. 40이 넘어서야 만난 여자, 그게 김미라였습니다. 처음 본 날 미라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니, 정말 뵙고 싶었어요. 민수 오빠가 어머니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 눈빛이 참 맑아 보였습니다. 전 그 아이가 좋았어요. 결혼식 날 미라가 제게 절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평생 효도하겠습니다. 어머니가 저희 친엄마예요. 난 울었습니다. 이제 내 인생에도 따뜻한 봄이 온 것 같았어요. 신혼집을 마련해줬습니다. 제가 50년간 모은 돈 3억 원. 그게 제 전 재산이었어요. 괜찮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잘 살아야죠. 전 월세 단칸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행복했어요. 미라가 일주일에 2번씩 찾아와 반찬을 해주고 병원도 같이 가주었거든요. 어머니, 우리 같이 살아요. 어머니 혼자 계시면 제가 마음이 안 놓여요. 미라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전 망설였습니다. 젊은 부부 사이에 늙은이가 끼면 좋을 게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미라는 민수까지 설득했어요. 엄마, 우리랑 같이 사세요.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이제 편히 지내셔야죠. 그렇게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6개월은 정말 좋았어요. 아침마다 같이 차 마시고 저녁엔 함께 TV 보며 웃었습니다. 손주까지 생겼어요. 미라가 임신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어머니, 태교 도와주세요. 어머니가 계셔서 제가 너무 든든해요. 미라는 제게 모든 걸 의지했어요. 저도 기쁜 마음으로 도왔습니다. 출산 후 산후조리, 육아까지 제가 다 도맡았어요. 힘들지 않았어요. 손주가 제 품에서 잠들 때마다 이게 행복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변화는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미라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요즘은 이렇게 안 해요. 손주 기저귀 갈아주는 것도, 밥 먹이는 것도, 제가 하는 모든 게 마음에 안 드는 눈치였습니다. 참았습니다. 며느리도 피곤하겠지, 육아가 힘들겠지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미라가 친구들과 통화하는 걸 들었습니다. 아, 진짜 시어머니 때문에 미치겠어.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간섭하고 옛날 방식만 고집하고 솔직히 애 키우는데 도움도 안 돼.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보였나요? 그날 밤부터 조심했어요. 손주 건드리지 않고 말도 줄이고 방에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집을 좀 넓혀야 할 것 같아요. 아기도 컸고 어머니 방도 따로 필요하고요. 미라가 부동산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이 집을 팔고 더 큰 집으로 가자는 거였어요. 근데 어머니 명의로 된 적금이 좀 있으시잖아요. 그걸로 보태면 좋은 집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적금은 2억 원. 마지막 남은 재산이었습니다. 노후 대비용이었지만 아들 가족을 위해서라면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알았다. 같이 잘 살자. 그렇게 돈을 다 넘겼습니다. 새 아파트는 정말 좋았어요. 방도 넓고 전망도 좋았습니다. 근데 이상했어요. 새집 등기부등본에 제 이름이 없었습니다. 미라야, 이거 왜 내 이름이? 어머니, 세금 문제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정리해 드릴게요. 미라는 웃으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민수한테 물어봤더니 아들도 같은 말을 했어요. 엄마, 걱정 마세요. 세금 아끼려고 그런 거예요. 믿었습니다. 아들이 날 속일 리 없다고. 그런데 그때부터였습니다. 미라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머니, 오늘 친구들 오니까 방에 계세요. 어머니, 이거 어머니가 쓰시면 안 돼요. 이건 비싼 거예요. 어머니, 저녁은 알아서 드세요. 저 피곤해요. 하나하나가 가슴에 못을 박았습니다. 민수에게 말했어요. 아들아, 엄마가 너무 힘들다. 엄마, 미라도 힘들어요. 애 키우면서 집안일 하느라. 엄마가 좀 이해해줘요. 아들마저 며느리 편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전 방에만 틀어박혀 지냈어요. 밥도 혼자 먹고 TV도 혼자 봤습니다. 내 집인데 난 손님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서 쓰러졌어요. 119를 불렀고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심장병이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보호자분, 수술해야 합니다. 비용은 약 5천만 원 정도 듭니다. 미라가 민수를 보며 말했습니다. 오빠, 우리 지금 돈 없잖아. 대출도 꽉 찼고. 그럼 어떡하는데? 어머니한테 물어봐야지. 민수가 제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혹시 숨겨둔 돈 있어요? 없다. 다 너희 줬잖아. 정말 하나도 없어요? 그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진짜 없다. 엄마가 거짓말하겠니? 미라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네요. 수술은 나중에 하고 일단 약물 치료만 하죠. 의사는 말했어요. 지금 안 하시면 위험합니다. 하지만 미라와 민수는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병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봄비가 내렸어요. 아, 내가 이렇게 버려지는구나. 평생 아들 위해 살았는데 이게 끝인가. 그때였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낯선 남자가 들어왔어요. 박순자 어머니 되십니까? 네. 누구신데요? 저는 법무법인 정혜 변호사 김태준입니다. 어머니, 제가 조사해보니 어머니가 사기를 당하셨습니다. 사기라니요? 며느리분이 어머니 명의를 도용해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3천만 원. 그리고 새 아파트는 처음부터 어머니 지분을 넣을 생각이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보여줬어요. 제 이름으로 된 대출 서류. 제가 한 적이 없는 서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한 게 아닌데. 어머니,
형사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증거가 확실합니다.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내 며느리가, 내 아들이 날 이렇게까지 속였다고? 변호사님, 잠깐만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변호사는 명함을 놓고 나갔습니다.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평생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추운 겨울, 남의 집 마루에서 걸레질하던 20살, 시어머니한테 뺨 맞고 울던 30살, 아들 대학 보내려고 새벽 공장에서 일하던 50살, 그 모든 세월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며느리는 처음부터 내 재산이 목적이었구나. 아들은 이미 며느리 편이구나. 난 이제 쓸모없는 늙은이일 뿐이구나. 다음 날 아침 결심했습니다. 변호사한테 전화했어요. 변호사님, 고소하겠습니다. 제대로 하겠습니다. 변호사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경찰이 수사했고 증거는 명백했어요. 미라는 제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았고 그 돈으로 자기 친정 빚을 갚았습니다. 새 아파트 계약서도 조작이었어요. 처음부터 제 지분을 넣을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민수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밝혀졌어요. 부부가 공모해서 저를 속인 겁니다. 미라는 사기죄로 구속됐습니다. 민수는 공범으로 조사받았어요. 법원에서 미라를 봤습니다. 그 눈빛이 원망으로 가득했어요. 어머니, 왜 이러세요?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어차피 어머니 돈 나중에 저희가 받을 거잖아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사람이 아니었구나. 판결이 났습니다. 징역 2년. 민수는 집행유예.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갔고 제 돈 일부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어요. 내 아들은 이제 정과자의 남편이고 손주는 엄마 없이 자라야 합니다. 내가 복수를 한 건가요? 아니면 가족을 파괴한 건가요? 병원 침대에 누워 매일 울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민수가 들어왔어요. 엄마. 민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미쳤었어요. 정말 미쳤었어요. 아들이 울었습니다. 50살 넘은 사내가 어린애처럼 엉엉 울었어요.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미라한테 홀려서 정신을 못 차렸어요.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이제야 알았어요. 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저 아들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일어나라, 일어나.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이제 제가 제대로 할게요. 수술비 마련할게요. 엄마 모실게요. 아들의 눈빛이 예전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복수는 복수를 낳고 증오는 증오를 낳지만 결국 남는 건 가족뿐이라는 걸. 수술을 받았습니다. 민수가 회사 퇴직금을 털어 비용을 댔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회복하는 동안 민수가 매일 병원에 왔어요. 죽 끓여오고 등 닦아주고 책 읽어줬습니다. 손주도 데려왔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손주 얼굴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퇴원하는 날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 집 작은 데로 이사했어요. 거기서 같이 살아요. 아니다. 엄마는 혼자 살란다. 엄마, 제발요. 제가 이제 제대로 할게요. 다시는 엄마 속 안 썩일게요. 민수의 눈에 진심이 보였습니다. 그렇게 다시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투룸 빌라, 작지만 따뜻했습니다. 민수는 변했어요. 아침마다 저한테 먼저 인사하고 저녁엔 함께 밥 먹었습니다. 손주와 함께 웃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어느 날 손주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엄마는 언제 와요? 민수가 아이를 안았어요. 엄마는 잘못해서 지금 못 와. 그런데 할머니랑 아빠가 있잖아. 손주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그 순간 모든 게 용서됐습니다. 미라에 대한 분노도 민수에 대한 원망도 2년이 지났습니다. 미라가 출소했어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엄마, 미라 만나볼래요? 민수야,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다. 민수는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전 이혼할 거예요. 미라는 변하지 않았어요. 감옥에서도 반성 안 했어요. 그래, 내 인생이니까 내가 결정해라. 이혼 후 민수는 더 열심히 살았어요. 회사 다니면서 아이 키우고 저 모시고 힘들어 보였지만 눈빛은 살아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손주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어요. 입학식장에서 손주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오늘 제일 행복해요. 할머니랑 아빠가 같이 와줘서. 그 말에 민수가 울었습니다. 전 민수 손을 잡았어요. 아들아, 고생 많았다. 엄마, 아직 멀었어요. 제가 엄마한테 평생 효도할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벚꽃이 흩날렸습니다. 참 아름다웠어요. 지금 전 76입니다. 건강도 많이 좋아졌어요. 민수랑 손주랑 셋이 살고 있습니다. 가끔 생각해요. 만약 그때 고소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아마 전 병원 침대에서 외롭게 죽었을 겁니다. 복수가 옳은 일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그 일이 있은 후 민수가 정신을 차렸다는 거예요. 때로는 아픔이 필요합니다. 뼈를 깎는 고통이 있어야 사람이 깨어납니다. 며느리 미라는 다시는 안 봤어요. 용서는 했지만 잊지는 않았습니다. 하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누가 옳고 그른지, 누가 진심인지. 저는 이제 편안합니다. 아들이 곁에 있고 손주가 웃고 따뜻한 집이 있으니까요. 인생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모든 걸 잃었을 때 진짜 소중한 걸 찾게 되더군요. 여러분, 가족은 피로 맺어진 인연입니다. 하지만 피보다 진한 건 진심입니다. 돈도 집도 명예도 다 사라집니다. 마지막에 남는 건 서로를 위해 눈물 흘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걸 늦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도 후회 없는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나쁜 짓은 반드시 대가를 치릅니다. 하늘이 다 보고 계시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클로드 is AI and can make mistakes. 플리즈 더블 마이너스 책 리스판시즈.